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철도도 일본이 만들어줬잖아. 거기다가 고속철도라는 KTX 기술도 프랑스의 떼제베를 따라했지. 얼마나 가난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도와주겠어? 아니,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의 한국 기술은 전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끝 기술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특유의 섬세한 손재주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약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최첨단 기술의 선진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프랑스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방문한 후 자랑스럽던 프랑스의 기술력이 오히려 부끄럽게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브레타뉴에 살고 있는 마르쉐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예요. 자동차를 개발했을 정도로 상당히 과학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자동차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위인들이 모두 프랑스인이죠. 그에 대한 자부심은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알고 난 이후 생각이 바뀌었죠. 발전이라는 건 단지 기술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개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프랑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말이죠. 사실 프랑스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많아요. 한동안 프랑스 제품이 세계에서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중 철도 기술은 현재에도 일본이나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철도 기술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거든요. 그 결과 지금까지 철도 인프라는 물론 철도 차량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베라는 고속열차는 고속열차 중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차량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철도 시스템과 자동 제어 그리고 신호 시스템 분야 역시 프랑스는 선진국 중 하나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고 도심의 곳곳에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거주 중인 한국인과 친해졌는데 한국에 잠시 들렀다 와야 한다며 괜찮다면 한국행을 동행하지 않겠냐고 물어왔어요. 제가 평소에 프랑스의 기술력과 지하철의 편리함을 은연중에 자랑했는지 한국에도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죠. 사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프랑스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을 텐데 저에게 보란듯이 비교를 하며 말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인이었던 다현이는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타고 일상을 보냈으면서 한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텐데 하고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가를 따라 한국 여행길에 올랐죠. 지하철 하나의 자부심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기술력은 그 나라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겐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비행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 빨리 도착해 편리하다는 지하철을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고 공항 내 지하철을 탑승한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심으로 연결된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공항 내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속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여행객 전용 지하철이었습니다.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로 몇 칸 안 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행짐을 별도로 둘 공간도 있었고 앉거나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를 잘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고요. 복잡하지 않게 자주 운영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다현이가가 한국 지하철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현이가 한국에서 와서 프랑스 지하철을 이용해 봤으니 당연히 프랑스가 우위에 있다는 걸 알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죠. 짧게 본 공항 내부의 철도만 보더라도 다현이가 당당하게 한국 여행을 권유했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어요. 서울 도심에는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공항철도를 별도로 설치했다고 말했죠. 서울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항철도를 타고 거치는 곳 없이 빠르게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기차와 다르게 지하철에서 이동이 가능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실제로 탑승해보니 그랬어요. 기차와 다르게 내부는 지하철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 내 몇 개 역을 정차한 후 멈추지 않고 서울까지 달렸어요. 꼭 기차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철도 안에는 서울 지하철 안내도가 있었어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노선이 서울 지하를 오가는 것 같았죠. 한동안 물끄러미 지하철 안내도를 보는 저의 생각을 다현이도 알았는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서울 구석구석을 지나며 정해진 시간에 오기에 편리하다며 여행 내내 지하철만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놀라웠던 사실은 불쾌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받았는데 공항철도에 탑승한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이 놀라웠어요. 사실 프랑스의 지하철은 지린내가 진동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낡은 차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앉아있는 좌석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비좁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게 프랑스의 지하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지하철이 청소를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청소는 되어 있는데 차량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과 차량 내부에 알 수 없는 지린내가 진동하기도 하고요. 한국 지하철에서 신기했던 건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과 탑승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는 프랑스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피지 않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는 건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는 중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과 지하철역 안에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궁금해 다현이에게 물었죠. 한국인들은 담배를 피지 않아서 외국인들에게 피지 말라는 문구를 붙였냐고요. 다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 옆에서 담배를 피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법을 바꾸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실내 대부분의 공간이 금연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모습에 단 한 번도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은 적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담배는 커피와 같은 음료와 다르게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 담배를 피지 않는다면 담배 연기를 맡고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결국 한국 내 모든 건물은 금연 공간으로 지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지하철이 유독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프랑스와 다르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청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단순히 쓰레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었죠. 그곳을 이용하는 국민성도 한몫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프랑스의 기술력이 세계적이라는 사실 하나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한국 역시 세계 수준에 걸맞게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죠. 국민성으로 이용객의 수준 역시 세계 수준에 걸맞게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지하철 안의 모습이나 청결도 등을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였죠. 오히려 다현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현이는 이런 한국의 문화를 자부심으로 느끼고
프랑스가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현이를 안 지 2년이 지나도록 그런 뉘앙스의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프랑스를 칭찬하는 말들을 했어요. 전 그 말에 힘입어 프랑스의 기술력과 지하철의 편리함을 자랑했죠. 훨씬 더 월등한 지하철 기술력과 그것을 유지하는 국민성을 가진 게 다연의 나라 한국인데도 말입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건 단순히 청결에 관한 부분만은 아니었어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죠. 사실 프랑스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흔하지 않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건물에서도 사무실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가능했어요.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현이에게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휴대폰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곳곳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으로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도 무료로요. 요즘은 프랑스에서는 와이파이망과 인터넷망의 설치를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그마저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은 대부분 공용 공간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프랑스는 기술력만 최고로 내세운다면 한국은 기술력 플러스 이용자의 편의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느낀 건 신용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프랑스는 지하철은 물론 도심 어디에도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바꾸어가는 중이지만 아직 모든 도시가 한국처럼 신용카드 한 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별다르게 지하철표를 끊거나 다른 지하철로 환승하는데 표를 새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가깝고 프랑스만큼 철도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에 여행을 간 적 있거든요. 일본 역시 지하철이 상당히 청결하고 잘 되어 있었지만 역마다 결제 방식이 달랐어요. 정확히 이용할 수 있는 표가 달라서 환승할 때마다 역에서 내려 다른 표를 구매해야 했죠. 당연히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프랑스처럼 일본도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환승을 할 때 별도의 다른 표가 필요 없었어요. 몇몇 구간은 요금을 지불하는 게 아닌데 이동만 하는데도 카드를 대고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탑승할 때 사용했던 카드만 가져다 대면 끝이었습니다. 별다르게 번거로울 필요가 없었죠. 한국 지하철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테지만 외국인인 저 역시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역 안에는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환승할 때마다 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역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잘 배치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내 화장실은 찾아야 할 정도로 잘 없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더욱더 찾기 힘들거든요. 이동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죠. 하지만 그건 프랑스에서 일상을 보낼 때 이야기잖아요. 해외여행을 한다면 변화된 환경으로 생체 리듬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그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화장지도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세면대 위에도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깔끔하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매 시간별로 지하철 내 화장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프랑스 기술이 항상 뛰어나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뒤 다현이를 보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기술력도 뛰어난데 환경도 깔끔하고 사용자 편의를 생각한 시설을 설치하는 한국에 살다가 프랑스에 왔으니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로 보였을까 싶었거든요.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이 뛰어나 그곳에 매진하는 프랑스와 전혀 다른 한국은 모든 기술들이 사람이 살기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죠. 그제서야 다현이가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한국의 문화구나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뛰어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았죠.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행동이란 걸 이제 전 안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았죠. 그런 민족성이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발휘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기술을 활용한 한국인들의 지혜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다현이는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프랑스인을 존중했죠. 전 다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살기 편리한 나라라는 걸 모르고 프랑스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다현이는 웃으며 답했어요.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제 나라 프랑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현이가 한국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포용력에 또다시 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프랑스인들은 한국 사람에게 당할 수 없겠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현재 안주하는 게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한국인들의 근성을 따라잡긴 어려우니까요. 그건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다현이를 한국을 여행하며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멋지게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건 한국인의 겸손과 근성, 그리고 국민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얕잡아 봤다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수의 기술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세계 대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휘청이던 국가였던 프랑스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육성했는데요. 이 덕분에 프랑스의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강대국으로 쉽게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세계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부러워하는데요. 프랑스의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강자로 자리매김했던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는데요. 이 같은 성장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연에 나온 프랑스 여성 마르쉐 씨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한국의 지하철을 본 후 놀라워했는데요. 아무리 프랑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기술력과 국민성은 완전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하며 그 명성을 더욱 키워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한 소녀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요. 소녀를 데리고 가려는 젊은 남자와 시선으로 그를 제압하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대체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살고 있는 덴버입니다.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축하 선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저희 가족은 런던에 살고 있으며 우수한 민족성과 혈통을 지녔다는 우월함을 사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습니다. 영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곳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곳도 없을 거예요. 저희 가족은 선대부터 쭉 백인의 귀족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 사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대 한척하고 하지만 사실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식당에 가면 동양인 옆에는 앉지도 못하게 하셨는데요. 피부색도 탁하고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동양인이 옆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티를 내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입학까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부모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희 가문에서 누구나 다 자랑스러워하는 이블린이라는 사촌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는 정말 외모도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쁜 데다가 옥스포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단한 수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발끝도 따라가기 어려운데요. 이블린은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으로 모두들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 사촌 언니가 갑자기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가문의 동양 남자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블린은 모두에게 연락을 끊고 결국 그 남자와 한국으로 가더라고요. 아마도 절대로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을까?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옥스포드 의과대학 졸업한 수재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이블린은 한국으로 갔고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블린을 봐서인지 절대로 저에게 연애를 해도 백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항상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잊혀졌던 이블린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정말 편안한 얼굴이었죠.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이블린의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이블린과 결혼 한국 남자도 점점 잘생긴 것 같아 보이고 이블린은 서울이라는 한국의 수도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은 전혀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싱가포르나 홍콩 정도 되는 그런 화려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한국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 언니를 너무 사랑하는 듯이 보였어요. 사랑한다는 것보다 귀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지 그런 모습에 살짝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 전남친은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렇게 언니의 SNS를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요. 이블린은 제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을 축하해주면서 입학 전 시간 많을 때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도 식구들이 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이블린은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너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라고 하며 한국에 오게 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찾아보다 보니 저는 정말 한국에 푹 빠져버렸어요. 드라마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정말 신드롬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에 놀랐고 그러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섭렵했어요.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히 한국 음악도 많이 듣게 되고 BTS나 블랙핑크 음악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이제는 점점 더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보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K-팝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이나 김밥을 먹어보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여행지를 한국이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에 지사가 있는 일본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엔 항공과 숙소 예약까지 모두 제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덜컥 한국행으로 예약해버렸어요. 자꾸 이블린의 말이 맴돌며 나도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며 저질러 버렸죠.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공항까지 태워다 주실 거라서 미리 하루 전날 저는 편지를 써두고 한국으로 가서 사촌 언니를 만나고 오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남겨두고 하루 전날 먼저 한국으로 출국해버렸어요. 저에게 늘 따라하고 싶었던 존재인 이블린의 지금 모습을 꼭 보고 오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하게 되었네요. 가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실 걱정은 많이 되었어요. 드라마는 부풀려진 게 아닐까? 사실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너무 작은 개발도상국 정도인데 더군다나 전쟁의 불안까지 안고 있는 나라에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탑승했는데 한국 승무원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피부가 어쩜 이리 좋고 오똑한 콧날의 우아한 미소까지 너무 예뻐서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여자인데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가 불편해 보였는지 담요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도차까지 많이 남아있으니 조금 편히 쉬라면서 진정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를 주더라고요. 세련되고 친절한 승무원에 일단 안심이 되며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했던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내식으로 나왔던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고요. 밥에 여러 가지 야채가 가득했는데 고소하고 맛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밥과 야채를 같이 먹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시더니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맵긴 했는데 너무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 왜 비빔밥이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 음식을 다 섞어서 먹는 게 이렇게 잘 어울릴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맛이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멋있었어요. 공항이 전 세계 항공사 2위의 깨끗한 공항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공항 전체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어요. 거기에 입국 심사도 정말 빨라서 다 끝난 건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정말 깨끗해서 공중 화장실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공항 안에 식당과 카페 볼거리들도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공항 구경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 보였죠. 신기한 마음에 공항 사진을 찍으면서 둘러보는데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왕가의 산책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아하고 멋있으더라고요. 전통 국악 공연까지 있는데 여태까지 가본 공항 중에서 저는 단연 인천공항이 제일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지 공항의 시설이 좋은 것을 떠나 이런 전통적인 모습까지 구현하여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다니.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한복을 이렇게 실제로 보다니 이런 공연을 입국장에서 하니 정말 한국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신이 나서 사진도 찍었답니다. 한국은 공항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공항에서만 너무 설레고 즐거워서 1시간 넘게 공항을 돌아다니다가 예약한 숙소로 가기 위해 교통편을 확인했어요. 한국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해서 오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안내데스크에 가서 숙소로 가는 지하철 교통편을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영어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타고 갈까 계속 고민했지만 한국은 지하철이 영국과 다르게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드라마랑 똑같은지 너무 궁금했고 고민 끝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역시 제가 드라마 속에서 본 게 맞았어요. 한국 지하철은 TV에서 본 그대로 최첨단이었어요. 깔끔한 데다 심지어 좋은 냄새까지 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다들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침 지하철에 탔는데 핑크색으로 된 예쁜 좌석이 있어 거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바닥에 보니 안내문에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핑크색 의자를 비워두었더라고요. 저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나도 비워둬야겠다 싶어 일어났어요. 찾아보니 한국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약자, 좌석과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평범한 젊은이들이 배려해주는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러한 배려심에 정말 감동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데 저는 불편함은 없지만 앉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배려가 당연한 것일까요? 영국엔 이런 문화 자체가 없거든요. 영국 지하철은 노숙자가 많고 화장실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소변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요. 낮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커다란 바퀴벌레도 다녀서 영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한국 지하철은 영국이랑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도 없어 보였죠. 제가 상상했던 모습보다 더 멋져서 앞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고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예약한 숙소는 명동의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의 작은 한옥주택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고층 건물과 한옥이 어우러진 공간인지 볼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난장이가 살 것 같은 알록달록한 간판이 있는 구불구불 좁은 길이 나오는데 바로 앞엔 현대적인 높은 고층 빌딩까지 이런 신기한 모습에 감탄이 나왔어요. 현대의 고층 빌딩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한옥이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주었죠. 방금 전까지 고층 건물 사이에 있었는데 숙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느낀 점은 타임머신을 타고 도시에서 과거로 이동한 것만 같았어요. 한국이 예전에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로 가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예전에 한국의 한옥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고층 빌딩 가득한 한국도 멋있지만 한옥이 가득한 한국을 상상해보니 한옥 가득한 한국의 모습이 더 멋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제가 예약한 숙소는 도착해서 보니 깔끔한 인테리어의 남산타워가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아늑한 곳이었어요. 제가 이곳 사진을 SNS에 연속해서 공항부터 쭉 올리고 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도시 전체에서 어느 곳을 가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을 본 적이 없네요. 사진부터 지하철 종로와 명동까지 제가 업로드를 많이 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이 아직 못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보낸 사진을 보고 진짜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고 친구도 한국에 가서 한옥에서 머물고 싶다고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복궁을 둘러보는데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온 외국인들이 보였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주변에 한국 전통 옷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바로 찾아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한복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너무 예뻐서 빌릴 한복을 고르는데 정말 한참 걸렸어요. 전부 다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 개만 골라야 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죠. 한복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머리치장도 가능했어요. 그렇게 한복이란 옷을 빌려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를 하고 저는 명동과 남산타워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지하철은 한산했고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죠. 기대했던 명동 거리를 구경하는데 길거리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많이 팔았어요. 명동을 구경하고 닭꼬치라는 음식을 먹고 남산타워로 올라갔어요.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니 어두워져 있었고 저는 남산타워 위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에 빠져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위에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야경을 감상했고 남산에는 연인들끼리 자물쇠를 매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을 감상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어요. 지하철이 끊길 수 있다는 생각에 숙소로 가기 위해 급하게 내려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늦은 시간이라 당황했고 지하철도 갈아타야 돼서 급하게 이동을 했죠. 그렇게 빠르게 내려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급하게 내리면서 배낭을 지하철에 놓고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지하철에 앉을 때 배낭이 무거워서 발밑에 놓고 있었는데 환승할 때 지나치지 않고 내려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배낭을 잊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되돌아갔지만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배낭 안에는 여권과 제가 여행 경비로 모아놓은 돈들, 숙소 예약 바우처와 비행기 티켓들이 다 들어있었죠.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돌아다닌 탓에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서 결국 핸드폰마저도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도 전부 배낭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돼서 번역을 할 수도 없는 영어로 도와주겠다니 고마웠는데 그 남자는 명동의 호텔에 머물고 있으니 그리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저를 호텔로 가자고 이끄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주변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노신사분이 다가오시더니 그 남자를 막아섰어요.
너무 무서워 저는 얼어버렸는데 그 젊은 남자는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치고는 비키라고 위협하더라고요. 노신사는 차분한 말투로 계속 그 남자를 쳐다보며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소란스러움에 영무원이 도착했고 끝까지 그 노신사는 저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영무원이 왔을 때 그는 갑자기 중국말로 욕을 하고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주저앉아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이란 나라를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집에 돌아갈 것도 걱정되고 지금의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젊은 남자는 영어로 말을 했고 노신사는 한국말로 했지만 분위기에서 눈빛에서 좋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안심이 되었어요. 영무원에게 상황을 말하며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했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영무원은 언제 어떤 지하철을 탔고 언제 지하철에서 내렸고 잃어버린 버리게 된 건 언제인지 등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정신없었지만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를 했고 영무원은 지금은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 내일 오전에 다시 오라는 말을 했죠. 여비와 카드가 부가방에 있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영무원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숙소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저를 도와주셨던 노신사분께서 그때까지 가지 않고 계셨는데 저한테 10,000원짜리 3장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정말 눈물이 났죠. 제 등을 두들겨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알아듣지는 못해서 영어로 고맙다고 몇 번을 말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에도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기대했던 한국 여행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여행을 하지 못해도 좋으니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만을 빌었죠. 가방에 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 경비로 모아둔 꽤 많은 양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가 같이 있었으니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울면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어제 그 지하철로 찾아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만난 영무원분이 제 짐을 받아놨다고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짐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영국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고맙다고 수십 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가방을 찾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 테이블 위에 어제 노신사분이 제 손에 쥐어준 10,000원짜리 3장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이런 나라를 드라마로 좋아하게 되었고 사실 다른 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의 친절하고 따뜻한 그 신사분으로 인해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 날 사촌 언니와 형부를 만났어요. 같이 삼겹살을 먹으며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죠. 둘이 어떻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물으니 옥스포드에서 같이 공부하던 중 형부의 진지한 면과 올곧은 성심에 반해 언니가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부는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언니는 그때 형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한국으로 따라오기로 결심했대요. 형부는 사실 이중 국적이고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스스로 세워둔 인생 계획에 의대가 있었고 특수부대, 자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하고 싶다는 것까지 모두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언니는 이런 형부라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형부는 자원 입대했고 언니 교환학생으로 그동안 남은 학과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2년이 그렇게 지났고 둘은 이번 가을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에도 항상 언니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고기를 잘라주고 접시에 놔주고 언니가 불편한 게 없는지 항상 눈이 언니만을 향해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자상한 한국 남자를 실제로 눈앞에서 본 것 같았어요. 언니와 형부랑 서울에 관광도 하고 언니 집에서 같이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벌써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죠.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고 제 놀라운 경험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한국을 생각하면 지금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아닌 그때 저를 토닥여 주시면서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던 노신사분의 미소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울고 있을 때 대화도 통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영국의 대학생이 된 덴버의 사연입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네요. 한국의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한국에 괜히 왔나봐.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한 미국 스카우트 대원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한국에 괜히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 학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미국 보이 스카우트 대원 핸더슨 군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보이 스카우트 대원 핸더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지난 여름에는 한국에서 개최된 잼버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잼버리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번 잼버리 대회 참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지역 모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지역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빵을 구워 팔거나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팔면서 모금 활동을 1년간 하였죠. 그렇게 해서 대회 참가비 $3,000를 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K-팝이 정말 큰 인기거든요. 최근 2022년에는 미국 음반 차트에서 K-팝이 10곡이나 상위권에 진입했지요. 또한 K-팝 콘서트가 열리면 표를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울 만큼 순식간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 스포티파이에서도 K-팝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젊은 층에게 K-팝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 역시 K-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잼버리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과의 문화적 교류도 매우 기대되었죠. 처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저희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크고 멋있었습니다. 넓은 공항 로비와 화려한 전시품들이 정말 근사했지요. 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잼버리 자원봉사단의 환영도 정말 좋았습니다. 매우 따뜻하면서도 기분 좋은 환영 인사였거든요. 하지만 캠핑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이라는 느낌의 시작은 잼버리 야영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선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게 이상할 건 없지만 새만금이라는 곳이 간척지라고 하는데 그 넓은 공간에 나무 그늘같이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 무릉덩이로 된 땅도 많았죠. 뜨거운 해를 피하기 위해 텐트 속으로 들어가면 텐트 속은 습한 열기로 가득해서 잠시 해를 피하기도 힘들었죠. 밤에 잘 때도 열기가 식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리 얼음물을 마셔도 금방 너무 더워졌죠. 게다가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물고 모기도 많아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 시설도 간이 시설이라 해도 정말 열악했지요. 저는 K-팝의 나라 한국이 이럴 리가 없는 데라고 생각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스카우트 지도 선생님께서도 스카우트 대원이었던 옛날에 한국에서 치러진 고성 잼버리 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원도의 멋진 자연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었다고 하셨거든요. 가족들과 통화를 하며 이곳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부모님들은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라면서 한국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행사 참여를 포기하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죠.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서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모습에 실망하며 짐을 싸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숙소에 도착해서 조금 쉰 뒤 아무런 생각 없이 밖을 보았는데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인데다 후진국이니 치안도 엉망일 거라고 생각되어 호텔 밖으로는 나갈 엄두도 나질 않았죠. 그런데 시티투어 버스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저녁 시간에 시티투어 하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드라마로 보았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계천과 반포대교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는데요. 늦은 저녁이지만 거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강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전거를 타거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간식을 먹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다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투어였죠. 잼버리 야영장 더위에 지쳐 올라온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더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 관광을 다녀보기로 했죠. 덥고 습한 날씨가 걱정되었는데 서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냉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숙소에서 가까운 하이퍼그라운드라는 문화체험을 하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이퍼그라운드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라는 게 있더군요. 전철이 올 때만 열리는 문이었는데 지하철 탈 때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문이었습니다. 이건 후진국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도 매우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잼버리 대원들이냐고 묻더군요. 저희가 맞다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불편한 대접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분에게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다니는 곳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국 여행 잘하라고 응원해 주었죠. 처음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저렇게 사과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잼버리 행사의 파행에 대해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퍼그라운드는 한국의 관광지나 문화에 대한 것을 최신 기술과 접목해서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여러 지역의 문화 축제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고 K-팝 체험도 여러 영상들과 녹화도 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무척 재밌었습니다. 제가 SNS에서 보던 한국의 최신 기술들을 접할 수 있어서 설레면서 신기했죠. 저희는 다음으로 경복궁에 갔는데요. 경복궁까지 걸어가면서 느낀 한국의 거리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길가에 쓰레기통이 있지도 않은데 쓰레기도 없었죠. 경복궁 근처 카페에 들러서 시원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카페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금연이라는 표시도 보이지 않았기에 궁금해서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금연이 의무화되어서 아무도 실내에서 흡연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더군요. 쾌적한 공기도 좋았고 작은 카페인데도 실내가 정말 시원했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돼서 더 좋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면서 밀렸던 SNS 사진 업로드를 했죠. 경복궁에 도착하니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도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근처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경복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복궁 궁궐 건축물의 느낌이 처음 보는 형태라서 매우 신기했고 한복과도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경복궁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방이나 소지품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 때 가방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에 소지품을 잃어버릴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더구나 잼버리 야영장에서 느낀 한국이라면 당연히 소매치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긴장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녔기 때문이죠. 저희도 어느 순간부터 소지품 도둑, 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경복궁 내 각각의 공간에 집중하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주변을 산책했는데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치킨이 맛있어 보여 물어봤더니 친절하게도 다양한 치킨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저희도 먹을 수 있도록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앞으로 음식이 정말 빨리 도착했고 양념치킨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환상적인 맛이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 저희는 홍대 버스킹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홍대 거리를 누비고 있었죠. 저희 같은 외국인도 정말 많았고요. 다양한 버스킹 공연들이 이어졌는데 공연이 모두 훌륭했고 주변에서 함께 공감하며 즐기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동안 TV와 유튜브에서 봐오던 한국 밤거리의 분위기 그 자체였죠. 드디어 K-팝과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도 맛보면서 신나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마지막 날에는 정말 기다려졌던 K-팝 콘서트가 무대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뉴진스, 아이브, NCT 드림 등 보고 싶었던 K-팝 스타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신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핑과 트레킹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죠. 스카우트 대원인 만큼 야영과 자연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더 머물며 한국 관광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끝났기에 이제부터의 일정은 저희 스스로 계획해야 해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몰라 서울 근교 트레킹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산들을 알려주더군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서울에 산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서울 내에 있거나 근교라는데 추천하는 산의 이름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댓글에 있는 관악산이란 곳부터 가보았는데 가까워서 가기도 편했지만 트레킹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이라 나무가 우거져서 멋있었고 그늘도 있었죠. 올라가면서 어느 절에도 들렀는데 절에서 시원한 물과 과일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니 서울 전망도 보이더군요. 마음까지 탁 트이면서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하 중간 장승이라는 것들도 길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을 입구에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워두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무섭기보다 재밌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보는 첫 산인데 열어볼 거리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좋아서 즐겁다 보니 다른 추천받은 산들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추천받은 곳 중에서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지만 폭포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좋고 야영장도 있다는 춘천 구곡폭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니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있었고 캠핑장 주변부터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곳은 정말 계곡도 있고 폭포도 있고 자연숲도 있고 캠핑장도 있어서 한 곳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트레킹 중간에 더위가 한계에 다다를 때쯤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더위가 싹 사라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물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워낙 해가 뜨거웠기 때문에 금세 말랐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곳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산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건지 이런 지형을 못 봤었기에 놀라웠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왔는데요. 잼버리 캠핑장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었죠. 텐트를 대여해서 바로 설치하면 되는 시스템이었고 대여비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먹거리도 바로 구입해서 지정된 곳에서 조리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한국 라면이 정말 궁금했었기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면서 2개를 골라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저희에게 말을 걸며 친근하게 대해주셨는데요. 관악산을 가보고 좋아서 이곳도 왔다고 말했더니 한국은 계절마다 산의 모습이 다르다면서 다음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 꼭 와보라고 말해주시면서 봄, 가을, 겨울 한국 산들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절마다 정말 모습이 다른 아름다운 산의 사진을 보니 여름만 느끼고 가는 것이 내심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국하지만 다른 계절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나머지 산들도 올라보고 싶네요. 한국의 유명한 산을 10개 정도 올라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다고 추천을 많이 받았지만 못 가본 바다들과 제주도 여행도 해보고 싶고요. 트레킹하기 좋은 한국산에 대한 많은 정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다음 한국 여행기도 커뮤니티에 남기겠습니다. 오늘 미국 학생 핸더슨의 사연을 전하면서 지난 잼버리 행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잼버리에 참가한 전 세계 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많이 실망했지만 결국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많이 갖고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한국 여행기도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